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상교과서 중단원 학습점검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단원에 속하는 이제 방정식의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제로는요, 복소수에 해당합니다. 우리 책으로 56페이지 되시고요. 11번, 12번 문항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11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허수 Z에 대해서 허수 Z에 대하여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 자,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일 때, 실수일 때 Z바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래요. Z바는 얼마입니까? 그럽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 우리는 허수 Z라고 등장했으니까 그 복소수는 그 출발점이 Z는 A 플러스 BI라고 지금처럼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라고 놓고 출발하는데 그 시작점이죠. 이 녀석이 키예요. 복소수는 항상 저렇게 들어가집니다. 자, 그럴 때요, 우리가 Z가 A 플러스 BI가 되니까 그럴 때 Z바는 A 마이너스 BI라고 허수부의 부만 반대로 주시죠. 자, 그러면 Z 플러스 Z바라는 녀석과 Z 곱하기 Z바라고 하는 두 켤레 복소수의 합과 곱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지는데 Z 더하기 Z바는 너 더하기 너인 겁니다.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 그래 보니까 그럼 이렇게 BI 죽고요. 결국 2A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를 지금 Z 더하기 Z바는 2A라고 암기를 진행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것을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은 문제풀이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Z 곱하기 Z바라고 얘기해요. 그럼 A 플러스 BI에다가 곱하기 그 켤레 복소수 A 마이너스 BI를 곱해주니까 너들은 이제 합차가 되는 거고요. 그죠? 합차이니까 1번항 아밥의 곱과 3번항 뒤뒤의 곱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아밥의 곱해보니까 A제곱 되고요. 뒤뒤 곱해보니까는 플러스 B제곱이 되네요. 문자는 빼기 B제곱인데 I제곱이 있으니까 부호가 빼기 B제곱이 플러스로 바뀐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이렇게 Z 곱하기 Z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라고 기억을 하실 거고, 그래서 그 결과가 모두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항상 무엇이 된다? 실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는 건데, 구체적인 식 역시 Z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녀석이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내가 저기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이제부터 구해주라는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은 너에 있던 거니까요. Z 더하기 Z분의 1이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Z 플러스 Z분의 1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A 플러스 BI라고 주시면서요. 따라서 Z 더하기 Z분의 1은 Z와 Z의 역수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니들은 A 플러스 BI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BI분의 1이라고 하는 너와 역수의 합을 얘기해요. 자, 그래 봤더니 너는 이제 분모를 실수화하게 될 거죠.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A 마이너스 BI라는 켤레를 곱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럼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는 이미 외웠잖아요.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너희는 분모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것분에 자,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라고 정리를 내릴 거니까요. 각각 따로 쓰겠습니다. 여기 허수부 쓸 자리예요. 자, 그럼 요거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마이너스 BI라고 요 녀석이 최종 정리가 된 겁니다. 그죠? 자, 너에 대한 정리는 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빼기 B의 I 이렇게 정리가 되셨고, 자, 그때 나는 실수부끼리 모으셔야 되니까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얘는 아무런 분모가 없었으니까 A제곱 B제곱이 여기에 곱해지면서 오겠죠, 여러분? 따라서 A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너에다가 더하기 A 이렇게 이루는 거겠습니다. 맞습니다. 더하기 A 이렇게 실수부가 들어와 줄 거고요. 다시 허수부 여기에 빼기 B 이렇게 오면 되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여기에도 또다시 곱해지면서 분모 통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 보니까 너 곱하여 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아이고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좀 더 나가겠습니다. 빼기 b 해놓고 i 이렇게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다음의 식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여기 공통인수 보이시죠? 그럼 공통인수 가봅니다. 공통인수 가보니까 분모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분자에 있는 녀석 AA로 묶어버리니까 그럼 나머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1 한괄호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다음 다시 더하기 분모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분자 b라는 공통인수 있으니까 b 묶어내시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요 녀석 빼기 1 이래 주시면 그래놓고 i라고 딱 붙이시면 나는 저기 있는 복소수를 지금처럼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제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 하냐면은 실수를 만족하는 경우일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실수를 만족하라는 얘기는 여기 실수부 더하기 허수부 i인데 요 허수부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빵을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녀석은 a, b 실수였으니까 니들은 0이거나 양수. 그럼 이 분모는 0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양수. 그렇다면 분자가 빵일 때 우리는 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 z가 허수래요, 여러분. z가 허수라고 얘기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너는 반드시 빵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허수, 가짜 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존재해야 되니까 b가 빵이 아니란 얘기를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오겠습니다. 그럼 b가 빵이 아니니까 분모는 빵이 아니다라는 거 명확해졌고요. 이 빵이 아닌 녀석이니까 그렇다면 빵은 이쪽에 알맹이가 꼭 빵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1이 빵을 만족해야 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던 거고요. 문제에서 마침 구하라고 하는 녀석도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1이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죠. 자, 내가 저 녀석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럼 문제 다 풀었는데, 뭐야? A값, B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혼동이 올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저 녀석을 먼저 기억하고 문제에 반드시 접근해 가시는 거다. 알겠죠? 이 두 녀석은 선택지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그럼 문제풀이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자, 11번 봤고요. 12번으로 넘어가 보죠. 12번에 자, 이번 2차 방정식입니다. 12번 2차 방정식에 뚜루리 자, 2차 방정식 있는데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6은 0. 여기의 두 근이 그 녀석이 알파근, 베타근이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구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뭐인 거냐면 나는 구하고 싶어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에 플러스 3. 뭉개졌을까? 알파 제곱 분의 1. 다시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에 플러스 3분의 1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시계값을 구하고 싶고요. 일단 문제에서는 뭐라고 진행했냐면 저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근과 베타근이라고 주겠다. 그러면 근이 나왔으면 일단 먼저 할 일이 근계수 관계이니까 근계수 관계부터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 첫 번째 액션은 근계수 관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끌어내 볼까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두 근의 합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란 녀석은 너분의 너의 부호 반대니까 1 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곱관계 봤더니 너분의 너 그대로인 거니까 곱관계 알파 베타란 녀석은 6이 되네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너를 알게 됐으니 너를 풀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요. 이 분모를 이렇게 통분할 수 있어요. 얘 곱하기 얘로. 이건 쩔로 가고 이건 쩔로 가고. 너무 지저분하죠. 못 푸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식이 너무 더럽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저 두 근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요 녀석의 멘트가 하나 필요한데요. 근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요.
그저 2차 방정식에 근을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식의 차수를요 낮출 수 있습니다. 근 대입하면 근을 대입하게 되면은 식의 차수를 이렇게 낮출 수 있다. 식의 차수를 낮춰볼 수 있다. 자, 한번 해보죠. 알파근 대입하겠습니다. 알파근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빵이라는 거고요. 베타 대입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에 또 플러스 6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체품을 가져오냐면 그럼 너는 요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 이항시키면 알파 제곱 대신에 지금처럼 알파 마이너스 6이라는 1차식을 대신 넣을 수 있고 다시 너도 베타 제곱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을 니들 이항시켜서 이 녀석을 대신 쓸 수 있으니까 그 대신 넣자 이겁니다. 알파 제곱 대신에는 너를, 베타 제곱 대신엔 너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대체품들이. 그러니까 2차식이 계속 1차식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자, 알파 제곱이 있습니다. 이 알파 제곱 대신에 뭐였죠? 알파 마이너스 6을 넣게 될 거고요. 또 베타 제곱 대신에 베타 마이너스 6을 넣게 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분모가 정리되기를 이렇게 되겠죠? 알파 빼기 2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 플러스 3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 녀석도 베타 빼기 2베타 그랬더니 마이너스의 베타 마이너스 6 더하기 3 했더니 마이너스 3 그거분의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1차식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이때 여기 분모에 있는 이 마이너스 부호도 너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분자로 올려주시죠. 양변 분모 분자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서 이것들 다 플러스 처리해 볼까요? 이렇게 플러스 처리하면서 분자에다 마이너스 올려줍니다. 자, 그럼 분모는 이제 분수에 넣어야 되니까 통분할 거잖아요. 자, 옆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너 곱하기 너로 통분하고 얘는 쩔로 곱해주고 얘는 쩔로 곱해줍니다. 따라서 분모가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 그 부분의 분자는 너 저기 그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붙여서 알파 플러스 3이 됐으니 좀 식정리를 좀 빨리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좀 그렇게 생략해버리면 여러분 또 힘들다고 얘기할까봐 일단 다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요대로니까 이거 전개하시면 되죠. 따라서 그 녀석 분모 전개합니다. 알파 베타에 3알파 3베타니까 3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쌍수항은 3, 3은 9 됐으니까 플러스 9 분해. 자, 분자 날라가 보니까요. 분자가요.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되겠고요. 또 뭐 있나요? 마이너스 3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6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저 식이 정리가 다 된 거죠. 나는 그 녀석을 익히 알고 있는 저런 합과 곱을 이용하여 표현을 다 해냈으니까 이 주어진 이 합과 곱을 이용하여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합은 1, 곱은 6입니다. 합은 1, 곱은 6이니까 대입 합은 1, 곱은 6. 자, 그러면 분모 얼마 되십니까? 6 더하기 3에다가 플러스 9 이러니까는 18 분의 분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18분의 7 이렇게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2차 방정식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고 어떠한 식의 값을 요구하는데 그 식이 알파근과 베타근을 이용해서 표현된 그 식은요.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직접 이 차수를 낮춰서 간단히 해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을 대입하면은 식의 차수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그 근으로 표현된 식의 차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단원은 이제 다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지웁니다. (2-2)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단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0번, 11번 문제네요. 68쪽에 10번 문제부터 출발. 자, 10번 문항 이렇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차 함수 y는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x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 너라는 그래프가 네가 a 값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난다 그럽니다. 관계없이 항상 점피를 지난다. 그때 물음에 한번 답해보래요. 자, 그럼 볼게요. 일단 1번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저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문제를 해독해 보니까 네가 A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이것은 A에 대한 항등식 표현이죠. 그럼 내가 저 녀석은 A의 항등식으로 느껴졌으니까 그럼 A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점피를 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A 값과 무관하게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내일 한번 A에 대해서 묶어보시죠. 이거 A에 대한 항등식 풀이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 문자 A에 대하여 내림차순, 즉 A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은 0. 뭐 이런 형태로 다 쓸 거잖아요. 2차 함수지만 그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좌변에 y 있고요. 우변을 그렇게 a가 있는 것 더하기 없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a가 있는 것 그랬더니 무엇이 들어오시게 되냐면 여기에 x제곱은 여기 와야 되는 녀석인 거죠. 그죠? x제곱 노랭이로 쓸까요? 자, 이렇게 x제곱이요. ax는 a가 있는 것이니까 x 여기 오시고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오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와주면 되겠어요. 자, 저 녀석이 a와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a가 뭐가 되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그러니 a의 개수를 빵 만드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빵 곱하기 a 하면은 이 a가 소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치? 네가 빵이 되면 0 곱하기 a. 그러니까 항상 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x값이 얼마야? 1이라는 겁니다.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우변 뭐 남는 거죠? 여기 1 빼기 2니까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다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니까 그때 y값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0 곱하기 a에 0a에 1 대입하여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때 y값이 항상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 너는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거구나 라고 저렇게 항등식 표현으로 지나는 점좌표까지 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괄호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점P가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일 때 P가 꼭지점이라고 얘기하네요. 점P가 저런 2차 함수에 꼭지점이 될 때 그럴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모두 구하세요. 그래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구해달라. 모두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저기 한번 보시죠.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그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런 녀석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죠. 그죠?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고요. 또는 저 녀석을 함수로 해석하면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뭐야? 모든 도형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우리 x절편이라고도 부르지. 따라서 너는 x절편 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이렇게 요 녀석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보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꼭지점 좌표 알고요. x제곱의 개수 1이라는 것도 아니까요. 우린 그 녀석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식 들어갑니다. y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1.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1 됩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저기에서요. 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보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y 대신에 빵 대입해서 0은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그렇게 되니까 제곱근풀이 시도하시죠. 마이너스 1 넘겨주고요.
그럼 x-1의 제곱은 1 되는 거고 제곱 지으면서 뿔마루트에 마이너스 1은 2항 주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아니, 그렇게 안 갈래요. 그냥 저거 그 형태에서 한번 풀어보시죠. 그냥 이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x-1을 제곱해서 1이 되니까요. 네가 한 번은 1이 돼야 되고요. 또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1의 제곱도 1,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니까. 그럼 1 될 때 그런 x값은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될 때 x값은 빵이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2 또는 0이다라고 두 개를 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 어렵지 않은 문항. 근데 요 과정이 조금 독특했던 문항. 요거는 점피.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피가 있다. 그 녀석 저렇게 A된 항등식 표현해보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함수 부분에 11번 문항이 좀 남아있는 거죠? 11번 문항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한 문항 쓰고 지우고 한 문항 쓰고 지우고 그냥 좀 넓게 칠판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고정시켜 놓고 찍는 거라서 그렇게 칠판을 넓게 사용하지를 못하니까요. 자, 그림이 있어요.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놔 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맞나요? 직각 이등변은 아닌데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로리 내려왔어. 여기가 40, 여기가 A, 요만큼 20.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읽으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밑변의 길이가 40cm, 높이가 20인 이등변 모양의 천을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으로 자르려고 한다. 그런 직사각형,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를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네요. 알겠어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저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이라는 문제인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때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니까 그럼 나는 저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될 거란 말이죠. 그 넓이를 내가 Y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넓이 Y라는 녀석은 넓이식이니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에 대한 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식이 우리가 지금 최대 최소를 확인해야 되는 건 2차식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니까 한 문자 A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서 너를 완전 제곱식 변형하면서 찾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로와 세로라는 녀석을 A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형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볼게요. 자, 도형 들어가 보니까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높이가 20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은 빠졌지만 여기에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이가 될 테니까. 아, 그러면 그 직각으로 떨어뜨린 녀석은 밑변을 2등분하게 되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20이고 요만큼의 길이도 20이고 높이도 20이고 그런데 여기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A를 이용할 건데요. 이 A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문제에 들어가실 때 자, 보시니까 요 A라고 하면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아, 그래 봤더니 이게 90도, 여기 45도, 여기도 45도. 근데 여기도 사각형이니까 90도, 그럼 90도에 45도에 여기도 45도죠. 따라서 요 녀석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죠. 직각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45도고요. 그렇게 또 오른쪽도 45도. 다 45도, 45도, 45도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삼각형들은 몽땅 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각도를 확인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큰 것도 직각이등변 삼각형 90도니까요. 요 녀석도 직각이등변, 요 녀석도 직각이등변, 요것도 직각이등변, 요것도 직각이등변, 이것도 직각이등변, 이것도 직각이등변, 다 직각이등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A라고 저 길이 설정을 했을 때, 아, 그렇다면 요만큼도 A잖아. 아, 그리고 또 요만큼도 A잖아. 그러니 난 가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 여기가 뭐라는 거죠? 40-2A요. 40-2A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A군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몽땅 다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집어넣습니다. Y, 넓이 Y란 녀석이 가로는 40-2A고 세로는 A입니다. 따라서 전개 내리시면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40A가 되신 거고, 그 너 지금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A 값을 요구했으니까 완전 제곱식 변형해 주시면 마이너스 2의 A 뭐식이 제곱 들어가고요. 뒤에는 뭐 상수항이 없으니까 빵인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에 뭘 곱해서 플러스 40이 되냐? 마이너스 20이죠. 그 절반이 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그럼 이제 상수항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상수항 너 제곱하니까 100인데 100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더니 마이너스 200. 원래 빵인데 마이너스 200이 있으니까 그 뒤에 플러스 200으로 소거시키면 되겠네요. 여기서 발생한 숫자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 A가 얼마였을 때요? A는 10일 때. 그때 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최대 넓이 200이다 라고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녀석을 200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A는 10이다. 이렇게. 자, 한 문자를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에 대한 거니까 넓이식 직접 뿌리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각도를 마구마구 채우시면서 저 녀석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임을 눈치채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 됐고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에서만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엔 지우고 다시 갑니다. 또 도형 문제가 좀 있어요. 도형 문제가 2차, 5차 비슷하게 2-3번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자, 우리 책으로는 89페이지에 있고요. 12번, 13번 문제,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부터 봅니다. 12번 보시니까 자, 제가 뭐 도형인데요. 이 도형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도형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크게. 우와. 크게 그리면 도형을 잘못 그렸을 때 더 극적으로 잘못되어 보이거든요. 좀 부담이 되죠. 자, 원래 이런 모양의 원통이 있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그 안에 얘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쌤이 지금 뭐 텀블러를 하나 쓰는데요. 이런 텀블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텀블러에다가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넣을 수 있다라는 건 여기 바닥에도 공간이 있고 위에도 공간이 있고 양 옆으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무언가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다. 액체류를, 그죠? 따라서 이렇게 해도 안 떨어지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면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 요런 모양의 또루리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또룽 또르리 쇼크. 자, 이렇게 실제 물을 담을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료통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 도형들의 이제 그 길이를 표현을 해보니까 요만큼이 30이래요. 요만큼 30. 도형의 복잡한 관계로 길이는 좀 색을 집어넣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요만큼이 30이고요. 여기가 30m 완전 큰데요. 자,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그런 반지름이 8m. 장난 아닙니다, 이거. 개 커요, 여러분. 자, 그럴 때 이 연료통에는
1372파이 세제곱미터의 연료가 가득 담겨 있대요. 즉, 여 연료통에 담겨진 부피를 얘기를 해준 거죠. 부피가 1372 파이 세제곱미터 이렇게 있대요. 또 모든 면의 두께가 일정할 때 그 두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께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처리할 거죠. 자, 두께를 내가 x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럼 그 x는 어디에 있냐면 요 공간에도요 그렇게 x만큼 있을 거예요. 그죠? 위쪽에도 공간이 있어야지 담기니까요. 요만큼도 x가 있을 거고요. 요만큼에도 x라는 공간이 자리합니다. 다시 여기부터 여기 밑면까지 또 x라는 공간이 자리하게 될 거죠. 요만큼의 공간과.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안에 담긴 이 내부에 있는 연료통의 부피가 1372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난 저 내부에 있는 이 안에 숨겨진 원기둥의 부피식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부피를 쓸 때는 반지름 요 반지름은 얼마야? 라고 실제 반지름이 얼마인지 보셔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럼 요만큼이 8인데 여기에 x만큼 빠지죠. 그죠? 얘는 8 빼기 x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만큼 그 내부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야 그랬더니 전체가 30인데 위에도 x 빠지고 밑에도 x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30-2x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저기 부피에 해당하는 이제 식을 세워가면 되겠으니까 그럼 내가 저 부피를 부피니까 V라고 해보면은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죠? 밑넓이는 파이 r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밑넓이 파이 r제곱 파이에다가 8-x의 제곱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 30-2x 하여 얼마가 되는 거냐면 1372파이 이렇습니다. 숫자 개 커서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이제 부피식이 생겨나는데요.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에서의 활용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눈에 띄죠. 그럼 저 3차 방정식은요, 구조가 이러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 해당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시면 활용 문제에서요. 1차식과 2차식, 1차와 2차 는빵으로 생겨 먹는데 그때 저 1차식을 만족하는 녀석, 너빵을 만족하는 녀석, 2차식을 만족하는 녀석 그들의 근이 발생할 텐데 1차 방정식은 언제나 실근이 나오죠. 근데 그 2차 방정식은 뭐가 생기냐면 허근이 생겨요. 그런 구조로 유도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거의 정답이 실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허수는 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개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만 생겨납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난 그 하나 찾기예요. 그렇다면 저 녀석 3차 방정식인데 어떻게 풀어요? 당연히 인수정리 조립제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입해서 빵 나오는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끝나는 겁니다. 객관식이니까. 자, 그럼 파이파이 날려보겠습니다. 그 여기에 30-2x를 한번 빼볼까요? 2를 한번 빼볼까요? 그럼 저기에서 2 빼면 이렇게 써질 거잖아요. 2 밖으로 끌어내시고요. 8-x제곱 그대로 두고요. 8-x의 제곱에 30에서 2 빠졌으니까 15가 됐고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30,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되는 거니까요. 는 1372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거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직접 x에다 어떤 숫자 집어넣어서 빵 나오는지 볼 거니까. 그럼 나 이거 나누기 2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누기 2 하면서 자르고요. 자릅니다. 그럼 600 2, 8에 16, 2, 6, 10이니까 686 이렇게 생기네요. 그럼 결과 이 녀석이 이렇게 가장 단순한 식이 되었어요. 8-x의 제곱 곱하기 15-x는 686. 저기서 뭐 대입해야지 빵 나오나. 그래서 잘 모르겠잖아요. 어쩔 수 없죠. 곱해보시는 거예요. 자, 아무거나 이제 대입하면서 할 건데 일단 1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그 길이를 찾는데 음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1부터 시작을 해보자고요. x에다 1 발라봅니다. x는 1. 그럼 1 대입하니까 8 빼기 1, 7의 제곱이네요. 7의 제곱.
곱하기 15 빼기 1, 14네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게 686이 된다라고 하면은 1이 정답인 거죠. 자, 7의 제곱 49고요. 9에다가 4, 9, 4, 36. 오, 왠지 비슷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자, 보니까 네가 49 곱하기 14 요랬고요. 실제 연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49에다가 곱하기 14 요럴 거니까 4, 9, 36에다가 4, 46이니까 196 10 곱해주면 49 되니까 6에다가 8에다가 6이 되니까 686. 오, 맞는데요? 네가 곧 686이네요. 따라서 x는 1. 네가 해였던 거네요. 오케이. 그러니 두께 x는 1 미터 단위였다라는 겁니다. x는 1. 뭐 x만 쓰면 됐으니까요. 뭐 1이라고만 쓰셔도 되고요. 굳이 뭐 단위 붙여도 관계 없습니다. 1m. 자, 그러면 여기 12번 보셨고요. 13번 이제 연립부등식 쪽에서 나오는 문항입니다. 13번 어디 있나요? 연립부등식 문제 또 이어가서 보시죠. 3차 방정식은요, 지금처럼 반드시 그 근은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저 도형에 대한 이해만 잘 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루리 또루리 또또리리리 의자 웁사라자자자자 지워라 깨끗이 되었고 13번 문항 연립부등식 13번 요한 문제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 다 되네요. 자, 13번에요. 부등식 두 개 있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는 거 하나랑 또 x제곱에 마이너스 붙여서 a 플러스 4의 x에 플러스 4a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나랑 자, 저런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대요. x는 2보다는 큰데 이렇게 4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그런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립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이니까요. 내가 저 녀석 지금 각각을 따로 풀어서 공통범위를 가져와야지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요. 위의 식을 기역식, 밑의 식을 니은식. 그래서 각각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역번은 너무 그 해 살피기가 편하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을 내가 인수분해 시키면은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쓰면 되는 거고 그게 0보다 크다라고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크다라고 열려 있으면 경계점의 바깥쪽에 답을 쓰면 되니까요. 경계점, 빵 되는 경계점은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1과 2를 두고 경계점의 바깥쪽에다 그렇게 해를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편의상수쌤은 바깥쪽이라고 이렇게 x를 여기다 씁니다. 다시 니은번 봤더니 니은번은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저런 인수분해를 생판 처음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x제곱이 x 곱하기 x라고 뜯어지면 여기에 동일한 녀석을 쓰는 순간 여기 1차 항에너는 발생하죠. 그럼 4a라는 건 4 곱하기 a니까 여기 상수항 삼아서 너를 뜯어주면은 그럼 여기 빼기 a 빼기 4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mam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수분해가 저렇게 됩니다. 자, 니은번 인수분해가 x-4 곱하기 x-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말립니다. 자, 따라서 지금 얘가 최고차항계수 양수인데 작다. 그럼 경계점의 안쪽 써야 되니까 경계점은 4하고 a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 x를 써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여기 4가 여기 가고 a가 여기 가는 거의 일지 또는 지금 4하고 a의 대소를 모르니까 a가 더 작아서 a가 왼쪽 써야 되는 건지 a가 더 커서 오른쪽 써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구분은 지금 안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의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시도하시는 거고 근데 그 해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눈치는 채지실 거예요. 2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뭐라고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부분을 해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형태라고 저기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너를 힌트 삼아.
그죠? 노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는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 그림을 그리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 하기로 하고요. 이거 A의 범위는 여기다 쓰도록 하죠. 이렇게 저는 A의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가 2하고 4래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경계를 봤더니요, 마이너스 1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일단 그 정답은 뭐라고 하냐면 2와 4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큰 영역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역번의 정답을 이제 내가 표현을 해보니까요, 쫙 기역번부터 달려올 거예요. 자, 수직선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경계점은 지금 마이너스 1과 2와 4라는 녀석이 확실하고 A는 모르는 미정의 상태. 그러니까 그 녀석부터 붙입니다. 마이너스 1과 2와 4라고 붙여놓고요. 기역번에는 이렇게 줬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2보다 큰 거. 그랬으니까 기역번의 해 모습은 기역번은 노랭이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또는 2보다 큰 이렇게 해서 기역번의 해 모습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 니은번은 우리가 파랭이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니은번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4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니은번에 있는 녀석은 4보다는 이렇게 작거나 같고 A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그 A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4라는 녀석은 고정을 시켰고요. 지금 이렇게만 해를 가져야 된대요. 2보다 큰 거서부터 4보다 작거나 같은 그 영역까지.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지. 겹치는 부분은 여기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어도 이쪽 부분에서 해가 추가되니까 안 되죠? 아, 그러니 A는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라고 해서 그 A의 위치를 보세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A를 여기다 넣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과 2를 경계로 하여 그거 사이에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니은번이 이런 모습이어야. 그치?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등호를 붙일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 잘 해봅니다. 자, A가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2보다 오른쪽 안 돼라고 판단하셨고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안 돼라고 판단하셨고 요 사이에 A가 있으면 돼. 네가 여기서 출발하면 돼. 저런 해의 모습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공통 부분 여기밖에 안 되니까. 자, 근데 아직 경계점에 대한 확인은 여러분들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점으로 가세요. 그래서 요 멘트를 좀 기억해 줍니다. 저 부등식에서의 우리가 특정한 미지수의 범위를 찾을 때요. 경계점에서 성립합니다. 경계점에서 성립하면 글씨를 못 쓸까요? 조금 난 것 같아요. 경계점에서 성립해 주면 그때는 등호를 붙입니다. 등호를 붙여. 자, 그런데 경계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면 등호는 생략합니다. 붙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 경계점에서의 성립 여부에 따라 경계점에서 성립한다라면은 등호를 붙여 가시고요. 경계점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등호를 빼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A의 대충의 범위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요. 근데 여기에 등호를 붙일지 말지 이거예요. 여기다 등호를 붙일지 말지는 경계점에서의 성립 여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경계점에서 성립하면 등호 붙이고 아니면 안 붙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니은번이 이랬는데요. 아, 그래. 근데 이 A가 여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그런 A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랬더니 A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 숑. 자, A가 이까지 와본 거죠. 자, 그랬더니 이때 성립합니까? 성립하나요? 이런 요만큼의 파랭이와 요런 그 기역번의
노랭이가 만나서 생기는 공통 부분은 여기가 맞나요? 맞죠? 왜? 애시당초 기억은 여기를 비워뒀거든요. 니은이 여기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네요. 경계점에 성립합니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붙여요? 등호를 붙입니다. 색을 좀 다르게 줬으면 좋겠네. 경계점에서 오케이 성립했거든요. 그래서 등호를 붙였습니다. 정답을 여기에도 등호를 붙여주죠. 자, 그러면 이쪽의 경계점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이런 니은번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니은번이라고 해를 잡아보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는 여기서 생기는가? 생기죠? 여기만 되죠? 여기만. 자,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여기에 추가로 생겨나는 해가 됩니까? 아니죠? 기억번 이미 여기를 비웠으니까. 아, 그럼 이런 경계점에서도 파랑이는 오케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등호를 붙이면 오케이. 등호를 붙이면 오케이. 따라서 최종 정답은 A는 다음과 같은 시계 범위를 가지면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림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이 그림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림에서. 자,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